자, 이 갭 투자 건수 중에 압도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서울 수도권의 물량이 많은데 2021년도는 이미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던 해라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던 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러면 이때는요, 이게 갭 투자예요. 다주택자 갭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집에 이 집을 매수하고 싶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 두 번째, 정말 가고 싶은 데인데 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아니면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경우. 그래서 전세 끼고 매수. 이렇게 조급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2021년도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특히 어디요? 인천에 엄청나게 샀었어요. 여러분, 인천 갭 투자 엄청 증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지금은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 부동산 그 매수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던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서울 재개발 안전마진 넘친다고 매수하라고 했던 그 인간들 다 기억하세요? 전세 대란 나온다고, 전세가 한 번 더 폭등한다고 매수하라고 부추긴 인간들 기억하십니까? 2022년에도 10% 상승한다고 했던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다 기억해요. 자, 그 사람들요, 반성한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실력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틀리겠습니까? 여러분,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측에 실패하는 겁니다. 왜 시장을 언제까지 오른다, 이번에도 오른다, 몇 퍼센트 오른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8%, 5%, 10% 오른다? 신이에요? 그 숫자로 맞추게? 설령 숫자 맞춘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장난질 치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KB 시세, 한국감정 시세 뭐 이렇게 해서 장난질 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 보면요, 와, 이 시장을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정보를 이렇게 거시경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은 수많은 종목들과 수많은 사이클, 수많은 업종에 따른 그런 서로 다른 그런 가격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 저는 무색하다고 생각해요. 왜? 오늘 오릅니다. 오늘 올라가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내일 떨어지고 그 다음날 올라가더라도 그 성공한 전망이죠. 그런데 떨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내일 폭등했다가 갑자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 폭등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떨어진다 했는데 폭등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게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은요, 투자자의 시각에서 그냥 선진입해서 들어가기만 한다면요, 추후에 알아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미분양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때 내가 가진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은요, 2년 보유해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식을 2년 보유해본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계시더라도 가격이 물려서 2년 동안 보유를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2년 내내 상승하는데 그걸 보유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2년 내내 회복하면서 상승하는데 그걸 견디면서 보유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그거는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1000명이 매수하잖아요. 2년은 거의 다 견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중장기 투자로 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상황 대처가 안 돼서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선진입하면요, 이럴 확률이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오르고 나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몇몇의 전문가들이 있죠. 데이터 분석 전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방부동산 투자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고요. 수없이 사고 팔고 했습니다. 경매, 그리고 빌라, 재건축, 재개발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런 건의 그 매매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경험, 뭘까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얻은 경험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사이클은요. 사이클은 일단 지역마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파트만 해야 된다. 라는 거고. 네. 그리고 정말 이 아파트만 한다는 거는요. 네. 잃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남들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남들하고 똑같이 들어가서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여러분 이미 올라서 매매가 전세가 갭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갭이 얼마 안 난다? 생각해보세요. 네. 철수도 들어가고 영희도 들어가고 개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들어가가지고 다 투자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빠져나오고자 하는 시점은요 그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진입을 해서 매매가 전세가 갭이 큰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그리고 하락기가 길어지면요 전세가가 상승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추후에 전세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전세가가 여러분 매매가를 밀어 올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데이터 다 믿고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들어간다? 7, 80%에서 들어간다? 여러분 그 단기 고점일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네. 전세가율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오를 지역인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전세가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세가율 높은 상태에서 매매가가 횡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요 앞으로 오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오르려면요 입주 물량이 감소해야 되고 미분양이 감소해야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 감소해야 되고 미분양이 감소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감소한 지역은요 오른다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반대로 돌려보세요. 반대로요. 입주 물량 많은 곳과 미분양 많은 곳에 나는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감소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로 베팅하듯이 물량 감소 베팅하는 거예요. 지금 물량 없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 벌려고요? 네, 도대체 얼마를 벌려고 입주 물량 얼마 없고 별로 안 떨어진 곳에 들어갑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울산 들어갈 거예요? 대구 들어갈 거예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광주 들어갈 거예요. 입주 물량이 앞으로 감소할 지역 어디요? 대구에 들어가셔야죠. 입주 물량 역대급이고 미분양 역대급입니다. 여러분들이 2년을 갖고 가세요. 네? 2년을 갖고 가보세요. 2년 후에 입주 물량 감소하고요. 미분양 없어진다고요.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선진입하라고 하는 이유 뭐예요? 취득세 중과 해제되고 나서 들어가면 늦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네. 자 2019년 12월 부산이 규제에서 풀렸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산이 풀렸다고요. 풀리자마자 제가 어디 전화했겠습니까? 중개사무소 전화했어요. 왜? 살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규제 풀렸잖아요. 이미 매도자들이 호가 다 올립니다. 호가가. 왜?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매물 아직 있습니까? 보러 가도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막 빗발치니 매도자가 매물 거두죠. 어떤 정신 나간 매도자가 매물을 안 거두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규제는요 풀리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